성명서 발표했잖아요. 예. 하나만 하는 성명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국민 감정만 잔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내 책임이다. 그리고 정상문 씨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집에서 요청했었다. 예. 그래서 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자기의 실패하고 소위 이제 자기 진영의 실패하고 연결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나를 이제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성명은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은요. 보수가 괴멸되니까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MB 이거 난리 났어요. 이제 특활비가 뭐 이상득한테까지 튀고 원세훈 뭐 집 사는데 개수기 동원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초토화되겠죠. 근데 국민들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희중 씨가 키맨으로 등장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잘 아신다고요? 그럼요.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으니까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이제 정말 한솥밥을 먹은 셈이잖아요. 예. 근데 정말 깨끗하고 담백하고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직원도 잘하고 이 사람은 MB한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MB도 그 김희중을 신뢰를 했으니까 15년 동안 같이 있는 거죠. 예. 저희가 2002년 초에 만났으니까는 뭐 횟수로 따지면 벌써 한 16년 되는 거고 예. 김희중 씨가 안 좋은 일로 이제 그 학교에 부상급식 예. 받으면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1년 또 3개월 있었죠.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뭐 정돈 선배하고 저하고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사는 동안에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불행한 일이 좀 있었고요. 아,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요. 예. 그 한때 이제 떨어져 살다가 예.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해서 이제 살았고 김희중 씨가 이제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예. 원래 이제 좀 그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심해졌던 모양인가 봐요. 부인이 예, 남편이 예. 감옥 가니까 더 예, 심해졌네. 그런데 이제 형기를 거의 다 살아가지고 한 석 달인가 남겨두고 가석방을 나올 줄 알았는데 가석방 그 당시에 가석방을 다 시행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박근혜 정부 때요. 그러다 보니까 8.15 때도 가석방을 못 나오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견디기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뜨게 됐죠. 근데 그 김희중 같은 경우는 이제 넉넉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 부자 MB 모시면서도 넉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다는 얘기고 남의 돈에 절대 손은 안 대거든요. 근데 이제 저축은행 사건 때는 실수를 한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생일대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유로 MB가 이제 등을 돌린 거거든요. 김희중이 MB한테 등을 돌린 게 아니라 MB가 김희중한테 등을 돌렸는데 예. 그것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형님도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돼서 형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형하고도 등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김희중을 굉장히 무시한 거죠. 저 사람은 예.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돼도 되겠다. 이런 식의 조금 너무 사람을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거죠. 예. 김희중 전 1부속실장이었죠. 네. 배신감이나 복수 때문에 나선 것은 아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이런 얘기겠죠. 이제 만약에 이번에 자기가 특활비를 받은 것을 자기가 이제 떠안고 가게 되면 애들한테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엄마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장모님이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수갑을 찬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그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는 거죠.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희생을 할 사람은 자기를 등을 돌렸거든요. 근데 왜 희생을 합니까? 더군다나 아이들이 중요한 거지. 예. 예. 자,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희중 실장은 제2부속실을 통하지 않고 국정원 특활비를 김민옥 여사 측에 직접 전달했다. 네. 그리고 그 관저죠, 관저. 관저. 예, 네. 관저에 있는 직원에게 전달했다는데 또 이제 나오는 보도는 직원은 자기가 받은 적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럼 그 돈이 김희중이 먹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희중은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이제까지 김백준 씨가 총무기획관으로서 예. MB의 재정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김희중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 눈에는. 그리고 집사 중에 집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치 활동 그리고 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김희중 씨가 다 정리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더 커가지고 예를 들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나와서 이제 안국 포럼 같은 걸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캠프 전체의 차원이라든지 뭐 다스 관계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BBK 어제 이제 그렇죠. 뭐 다스 BBK가 뭐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 신학수 씨가 이제 신학수 씨라고 이제 그 옛날에 그 지구당의 이제 총무부장을 하다가 MB가 지구당에 예. 그 이명박 대통령이 운영하는 동아시아 연구원에 이제 그 총무부장으로 있다가 나중에 서울시장 선거 때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책을 막 배포해가지고 MB 저서를 배포해서 그때 집행유예를 받았던 분이 있는데 신학수 씨요. 그분은 이제 일찍부터 이제 다수로 갔었죠. 아.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실질적으로 다수 관련된 예.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역할을 했을 거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총무비서관으로도 왔죠. 아 신학수 씨가 예. 지금 신학수 씨도 소환한다는 거 아닌가요? 압수수색은 이미 했고 아직 소환은 안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런 그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아는 부분들은 김백준, 신학수, 김희중 이렇게 봐야죠. 이 세 분이 다 수사선상에 오르면은 결국 모든 게 다 밝혀지나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신학수 씨도 과거에 서울시장 선거 때 이제 구속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출판 관련해 갖고 선거법 위반으로. 예.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예. 하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수를 관리는 했죠 MB가. 근데 그 신학수가 다스로 갔다가 선거 때 또 참여했다가 청와대 갔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 인물 중에 지금도 다수의 감사로 있고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신학수 씨는 이렇지만 아까 이제 그 깨끗한 분인데 김희중 씨를 묘사하면서 일생일대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또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MB 측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뭐 감옥 갔다 온 사람인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무슨 주장이 신빙성이 있겠냐.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 쭉 도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사실은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동관 씨 같은 사람도 경선이 끝나고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하고 치열한 경선이 끝나고 다 결정난 다음에 오신 분들이고요. 이재호 씨도 하나도 몰라요. 뭐 거기 맹장관, 맹영규 장관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김효재 같은 부분들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그 조직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특보들을 모으는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 언론 관계 일을 했죠. 그분들이 내부 사정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도열하지 않은 예를 들어 박영준은 잘 알죠. 그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거기 도열을 못할 거죠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고 거의 뭐 김상엽 비서관 뭐 거기에 또 무슨 민정수석했던 분들 서 있던데 그 민정수석도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민정수석이죠? 아마 내용을 아는 분들 중에 한 분은 거기 있었던 분 중에서는 장다서로 민정비서관 정도가 어느 정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죠. 장다서로는 이제 이상득 부의장의 비서실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득 씨가 이제 청와대에다가 박영준을 또 장다서로를 이제 가족 담당 비서관으로 박아놓고 박영준을 총괄하는 비서관으로 박아놓고 김주성 자기 코오롱 때부터 부하였던 김주성은 이제 국정원 안 기조실장으로 박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 중추부에 다 자기 사람들을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저 정태근 의원이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상황이 있다. 태양이 두 개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법률적 자문을 하는 그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그 참모들이라고 쭉 도열했던 참모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대로
진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내용은 진언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지난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성명서 발표했잖아요. 예. 하나만 한 성명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오히려 국민 감정만 잔뜩. 그러니까 예를 끌어갔죠.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내 책임이다. 그리고 정상문 씨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집에서 요청했었다. 예. 그래서 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자기의 실패하고 소위 이제 자기 진영의 실패하고 연결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나를 이제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성명은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은요. 보수가 괴멸되니까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당신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가 피해 보면 그거를 분리시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게 정상적인 태도지. 그러니까 저는 그 참모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를 뭐 직접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지 그나마 아 정말 자기 이상의 자세가 돼 있구나. 뭐 희생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정치보복과 보수 계멸과 연결시켜 버리니까 그래도 좀 아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했던 보수들조차도 이게 뭐지? 아 근데 보수 괴멸은요 누가 시켰냐면 이명박 박근혜가 시킨 겁니다. 그 두 사람이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정말 합리적인 보수들이 다 떠났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난 참모들 진짜 그 참모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모르기도 모르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진언을 하지도 않고 지금이라도 가서 진언할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아마 전화할 생각 없을 거예요. 아니 안 만나주겠지 우리는. 근데 그래서 그 조율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 떠납니다. 다음에 뭐 점점 이제 안 나타나죠. 아니 그래가지고 그 진짜 순수하게 예. 이런 진영 다 떠나서 느낌도 그분들은 어찌 보면 좀 폼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병풍을 좀 하는 것 같고 이 두 분들은 아주 처음서부터 함께 고생을 했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아니 그러니까 떨어져 저희도 나왔고. 사실은 아니 저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일 때 예. 별 볼 일 없는 저를 부시장으로 발탁해 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월급 받아 가면서 제가 사실은 그 나름대로 이제 행정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해, 관련 사회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었던 게 그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시가 외교기능, 군사기능 빼놓고는 다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았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이 잘 되기 위해서 충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쓴소리를 해야 예. 되는 거고 거기서 쓴소리 그냥 많이 하셨잖아요. 아부를 떨고 그냥 뭐 딸랑딸랑하고 이거는 사실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딸랑딸랑하는 사람한테 밀려나게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딸랑딸랑하면서 같이 이제 뭘 좀 해야 되는데 얘들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원래 충신들은 간신할 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고초를 많이 겪었죠. 뭐 아니 지금 정돈 의원님도 한때 충신이었잖아요. 그럼 가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사죄하고 감옥 가라. 이렇게 아니, 직원할. 그 지금 와서요? 예, 지금요. 아니 무슨 만나죠. 제가 저 무상급식 받고 나와서 예. 한번 뵙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도 이제 좀 그때 이제 다 세상을 문제가 달리- 확정이 된 건가요? 예, 예. 그런데도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만나더라고요. 예. 그 집권 4년차 때요. 제가 모진 마음 먹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독대를 해서 정말 제가 모든 걸 걸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김유중 부속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바로 그 다음 날 일정이 딱 잡혀오더라고요. 나흘 있다가. 예. 그래서 아 내가 모진 마음 먹고 빠찌 뛸 각오로 얘기를 한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가기 전날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 이제 김유중 부속실장이 그 대통령께서 이제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만나시기가 좀 어렵단다고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가면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태근이가 무슨 얘기했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제 무슨 뭐 마누라는 뭐 어떻게 제가 직권남용해서 마누라가 돈을 벌고 이런 얘기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데 정태근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형 국회의원 때려치고라도 가서 비서관으로라도 한번 모시고 싶다. 왜냐하면
정말 이 정권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이거 실패로 끝나는 건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쓰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정말 잘못된 사람을 쓰는지 그게 MB의 가장 잘못된 점이죠. 경선 과정 잘 아시는 정도원 의원님께서 네. MB 대선 치를 때 경천 동지할 일이 있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갔어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장애인이라 그랬잖아요. 말을 돌려서 할 줄 모르는. 그런데 말을 이제 아껴야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저한테 함구령이 내렸어요. 형 더 이상 얘기하면은 이제 더 형 아웃시키겠다. 이제. 그리고 포항에서 저렇게 고생들 하고 있는데 경청 동지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양원 가면은 그때 연락하세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성명서 발표했잖아요. 예. 하나만 한 성명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국민 감정만 잔뜩 그러니까 예를 끌어들였죠.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내 책임이다. 그리고 정상문 씨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집에서 요청했었다. 그래서 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자기의 실패하고 소위 이제 자기 진영의 실패하고 연결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나를 이제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성명은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은요. 보수가 괴멸되니까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MB 이거 난리 났어요. 이제 특활비가 뭐 이상득한테까지 튀고 원세훈 뭐 집 사는데 개수기 동원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초토화되겠죠. 근데 국민들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해도 넉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다는 얘기고 남의 돈에 절대 손은 안 대거든요. 근데 이제 저축은행 사건 때는 실수를 한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생일대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유로 MB가 이제 등을 돌린 거거든요. 김희중이 MB한테 등을 돌린 게 아니라 MB가 김중한테 등을 돌렸는데 그것도 뭐 앞뒤가 안 맞아요. 형님도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돼서 형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형하고도 등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김희중을 굉장히 무시한 거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돼도 되겠다. 이런 식의 조금 너무 사람을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거죠. 김희중 전 1부속실장이었죠. 배신감이나 복수 때문에 나선 것은 아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이런 얘기겠죠. 이제 만약에 이번에 자기가 특활비를 받은 것을 자기가 이제 떠안고 가게 되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희중 씨가 키맨으로 등장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잘 아신다고요? 그럼요.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으니까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이제 정말 한솥밥을 먹은 셈이잖아요. 근데 정말 깨끗하고 담백하고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직원도 잘하고 이 사람은 MB한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MB도 그 김희중을 신뢰를 했으니까 15년 동안 같이 있는 거죠. 저희가 2002년 초에 만났으니까는 뭐 횟수로 따지면 벌써 한 16년 되는 거고 김희중 씨가 안 좋은 일로 이제 그 학교에 부상급식 받으면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1년 3개월 있었죠.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뭐 정돈 선배하고 저하고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사는 동안에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불행한 일이 좀 있었고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요. 그 한때 이제 떨어져 살다가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해서 이제 살았고 김희중 씨가 이제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원래 이제 좀 그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심해졌던 모양인가 봐요. 부인이 남편이 감옥 가니까 더 심해졌네. 그런데 이제 형기를 거의 다 살아가지고 한 석 달인가 남겨두고 가석방을 나올 줄 알았는데 가석방 그 당시에 가석방을 다 시행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박근혜 정부 때요. 그러다 보니까 8.15 때도 가석방을 못 나오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견디기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뜨게 됐죠. 근데 그 김희중 같은 경우는 이제 넉넉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 부자 MB 모시면서 애들한테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엄마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장모님이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수갑을 찬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그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는 없었기 거죠.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희생을 할 사람은 자기를 등을 돌렸거든요. 근데 왜 희생을 합니까? 더군다나 아이들이 중요한 거지. 예. 자,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희중 실장은 제2부속실을 통하지 않고 국정원 특활비를 김인옥 여사 측에 직접 전달했다. 네. 그리고 그 관저죠, 관저. 관저. 예, 예. 관저에 있는 직원에게 전달했다는데 또 이제 나오는 보도는 직원은 자기가 받은 적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럼 그 돈이 김희중이 먹었다는 얘기 믿게 더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희